네,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좀 여러 일들이 많아져서 신문 비전을 통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오려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오려두었다 하면 또 정말 더 중요한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또 이제 모아놓은 걸 또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칼럼도 써야 되고 뭐 등등 해서요.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5.18 관련된 자유한국당 몇몇 아, 보수 꼴통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과 관련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를 후원해주는 적립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미술대학을 시험 봤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러 왔다 갔어요. 20대 젊은이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와인을 갖다 달라고 했대요. 선물하라고. 그래서 어, 와인을 감사하고요. 술을 술을 한 일주일에 한 잔이나 그 와인을 먹더라도 왜 소주잔 소주잔으로 와인 한 잔 이 정도로 확실하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아예 전화를 걸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늘 바쁘게 생활을 유지하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함으로써 어, 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마음만 먹으면 술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좀 그런 거짓말을 잘 못해요. 순간 뭔가 다른 핑계를 대는 걸 이렇게 잘 못해서 그래서 제 자신을 이제 더더욱 더 바쁘게 스케줄을 짬으로써 그리고 제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후원금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시간이라는 그런 강력한 마인드 그걸 가지고서 술자리를 제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제가 안경을 여러 개를 맞췄는데 그중에 이제 이거는 어, 일상생활을 하다가 즉석에서 이렇게 선글라스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못 만드는 기술이라 일제래요. 뭐, 못 만든다기보다는 특허를 냈겠죠. 보니까 아주 간단한 특허인데, 이 작동 원리가, 아무튼 힌지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복잡한 특허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으로는 제가 이제 제 눈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안경으로서 눈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고, 오른쪽 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주로 이제 오른쪽 팔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왼팔로 이렇게 자주 마사지도 하고 그래요. 주로 오른쪽을 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영양적인 부분하고 술과 술자리를 줄임으로써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렇게 일단 좀 여러 후원자 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음, 자, 저에게 이제 제 유튜브 그 밑에 그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보면 10,000원 이상은 그림값이고 3,000원에서 5,000원은 그냥 순수한 후원금이지만 나중에 뭐 판화나 아트 상품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00원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분이 10만 원을 3년간 이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36개월 후에도 그 그림을 3개를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저한테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시장 그림 가격에 적립된 어, 금액의 그림이나 또는 현찰 2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일부러 써드렸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10만 원 후원 계약서를. 그러니까 태기를 하는 거예요. 3년을 만기로 치고 3년 후에 현금을 2배를 가져가거나 음, 전시장 그림에 그 가격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붙은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조건을 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그림 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 값이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제 마음대로 제가 하겠지만은 이제 이후에 저한테 후원자가 붙게 되면은 후원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림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후원자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윤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림값을 올리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갤러리에서 다 올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가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상이 그림값을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에 어,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먼저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걸 거절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값을 빨리 올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또 후원자가 그림값을 올리자고 하는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게 있어요. 화가들도 연예인들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반짝 돈을 벌잖아요. 그때 이제 연예 기획사는 그 젊은 연예인들한테를 이제 여러 가지 광고 등등등 해서 돈을 빼고 이제 나이 들면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퇴물이 되고 또 새로운 연예인을 키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아이돌이나 가수 쪽은 그게 좀 빨라요, 회전이. 근데 화가 쪽은 그 회전이 약간 느릴 뿐인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화랑 말만 듣고 그림값을 올렸다가 나중에 더 이상 그림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림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재료비가 확보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활동이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겪는 선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림값 함부로 올리는 거 아니라는 주의도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마지막 그 문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 그러니까 3년 동안 10만 원씩 적립을 할 테니 그림 3개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3년 후에도 그림을 달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림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그림값을 올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좀 이해가 쉽게 갈 거예요. 중국에 이제 옥션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메이저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갤러리 시장이 아니라 메이저 중국 옥션 시장에 가면은 도록이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사 모으는 사람들한테 안내장이 발송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작가들의 그림으로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안내장이 나가는데 그 밑에 기본 가격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최하 가격이죠. 이 그림은 최하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붙게 돼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그 옥션에서 안내장이 나가는 그림의 최하 가격이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갑자기 어느 시장으로 제 그림이 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 옥션급의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제 그림은 갑자기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근데 그거는 제가 조절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거기 참가하려면은 그 옥션에서 최저 가격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1,000만 원에 팔다가 그 그림을 5천에 올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옥션 시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위 레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위 레벨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옥션에서 어떤 갤러리에서 어떤 계층의 컬렉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보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안내장이 발송될 때 이미 그 그림의 하한가가 찍혀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값을 올리지 않으면 시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 그렇게 되면은 이미 제가 이제 후원 계약이 그 메이저급 어떤 후원사하고 뭐라고 이렇게 스폰서 계약, 후원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그 어떤 걸 쓰게 되냐면은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계약은 싫어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최소 1년에 뭐 100호를 100호 그림을 4개 이상 뭐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10개 이상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큰 그림을 1년에 몇 개 이상 전시가 가능하도록 화가는 성실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계약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갤러리에서 늘 또 전시를 잡아요. 미리 잡아버려요. 그러면 화가는 그 그림을 전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접한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0호, 200호 또는 300호, 500호짜리 그림 10개를 갑자기 이제 스폰서 회사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뭐 일본의 어느 미술관에서 중국 상해 어디서 뉴욕 어디서 전시를 하는데 전시장이 100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이 한 20개에서 50개를 그려야 되네 이렇게 발등에 딱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데 그동안 저한테 적립금을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전시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호당 6만 원, 7만 원 가격에 얼마든지 약속을 제가 지켜드릴 수가 있죠. 근데 대략 지금 제 예상으로 30개월 후면은 제가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4개월 적립금까지는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는데 36개월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30개월 후에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그림은 약속을 드릴 수가 없다. 내가 그림을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5만 3천 원씩 6년 동안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셔요. 3천 원은 후원금이고 5만 원은 적립금이죠. 그럼 6년이면은요. 그러니까 6년이면 그 뒤에 4년 동안 그 금액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성에 대한 물론 보상은 제가 해드리겠죠. 그런데 2년 동안은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2년 동안은 지금 가격 그대로 그 그림 개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지자마자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미술관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딱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 그 작은 그림을 그릴 만한 시간 자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전시를 잘해야만이 또 향후에 더 큰 컬렉터를 만날 수 있고 제가 지금 100조의 호수를 꿈꾸잖아요. 선한 자금. 그럼 제가 자금 몇 조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0조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바쁘죠. 돈이 생기는 대로 일단은 아주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으로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제 분야니까 그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 사업이나 자선 사업을 늘려갈 건데 음,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사회 사업과 복지
문화복지 사업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적립금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으로 그림을 그릴 시간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밑에 그 글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약속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다 적시할 수 없었어요. 글자 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1000자인가 그 넘으면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 계약이 한 30개월 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24개월 정도까지는 지금 적립금을 지금 그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만약에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적립금을 지금 가격으로 그림을 못 드리는 거죠. 그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적립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판화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면 진품은 그릴 시간이 지금 해외 전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이 소품 20호, 30호 소품들이 한 30개월 후부터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희귀성이 있는 것이죠. 생산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판화 싫다. 나는 진품을 생각하고 나는 적립을 시작한 거다라고 이제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판화라도 이제 판화도 뭐 제 사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몇 억까지도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판화는 싫다. 진품이 좋은데 진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으니 당신이 작은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하고 큰 그림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적립금 5만 원씩 한 500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짜리 그림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적립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펀드로 해석을 하고 3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달 10만 원씩 36개월을 적립을 약속을 하고 자동이체를 했는데 24개월까지는 제가 후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그림 그릴 시간도 날 거고 소품 그릴 시간이 이제 나겠죠. 그래서 그림 2개는 드리겠는데 120만 원에 20호든 30호든 드릴 수 있는데 36개월 적립금 이거는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후원 계약이 딱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작은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3년째에 그 120만 원에 3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360만 원. 왜냐면 스폰서 계약 이루어지자마자 목돈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씩 20만 원 적립하는 사람은 없네요. 아무튼 5만 원, 10만 원씩 적립하는 금액은 그냥 일시에 그 3배를 제가 지불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이체를 몇 년 계약을 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3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6년 동안 자동이체 하겠다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6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분은 그냥 하세요. 쭉 하시고 2년 동안은 그림으로 드릴 거고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향후 4년 동안의 적립금은 제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 가격대에 맞는 그림을 도저히 못 그려드리겠다 시간상. 왜냐면 해외 전시를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야 제가 100조의 호수 이 자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적립금이 그 마감됐을 때 3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3배. 그렇게 지금 이 마이너스 이자 시대에 현금 3배면은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518 부분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1980년 11월에 전남 장흥 시골에서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1980년 5월에 5.18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광주, 목포에 살던 삼촌, 광주에 살던 삼촌들이 시골로 피난을 왔어요. 5.18 때문에. 그리고 아예 광주에서 터를 잡고 사셨던 그 숙부,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남동생은 시민군으로 참여를 했어요. 총 들고 싸웠죠. 그리고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 가서 만났던 같이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 그때 80년에 제가 이제 7살 때 학교를 가서 80년에는 제가 5학년이었을 겁니다. 네, 5학년. 5학년, 6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은 5.18 때 북한 간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북한 간첩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싶었겠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동네 청년하고 그 당시 대학생하고 힘을 모아서 간첩인 것으로 의심이 됐던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경찰서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5.18 당시에 그 계엄군의 폭력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 광주 시민들은 두 적하고 싸워야 했어요. 한국군, 그다음에 북한군, 북한 간첩. 시민들은 북한 간첩도 잡으면서 계엄군하고도 싸워야 했다고요. 그 간첩들이 뭐 이렇게 막 선동했다 그러죠. 이렇게 저항하도록 그 폭력 항거하도록. 만약에 그런 간첩들이 있었으면 시민군들이 다 때려잡았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두 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 이건 제가 제 친구들에게 당시 5.18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친구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동아일보 같은데 봐도 문재인 정권이 뭐 친북 뭐 김정은하고 공동 정부다 뭐 이런 이제 광고가 막 실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지금의 북미 회담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몇 퍼센트 영향을 줬느냐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그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 하지만 저는 결코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의 그 운전자론, 한반도의 운명을 운전할 힘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상황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미국이 많이 양보하는 회담이 될 것이고 그게 지금 트럼프의 입지에 미국 재선에 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양보하는 척하고 통 큰 양보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미국 회담 보수 방송에서는 북미라고 그러면 정북이라 그래요. 미국 회담이라고 그래. 발음하기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발음하기 편한 대로. 예. 어찌됐건 5.18 때 광주 시민들은 두 적하고 싸워야 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간첩하고도 싸웠고요. 계엄군하고도 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